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지혁은 비혼이라는 자신의 다짐이 왜 그토록 단단해야만 했는지 처음으로 의심했다. AP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박성재는 회사의 중심을 다시 세우려 애썼다. 박성재는 사람과 절차를 함께라는 원칙을 고집했고 그 원칙은 혼란한 조직에선 느리고 번거로워 보였지만 지켜본 사람에게는 신뢰라는 길게 남는 흔적을 남겼다. 이지혁은 그 신뢰가 오래 걸려도 결국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지은호가 다른 길로 걸어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꾸만 솟구쳤다. 지은호는 카페 온기 재오픈을 앞두고 어린이병동 리모델링 제안을 다시 손에 쥐었다. 손에 쥔 도면 위로 과거의 그림자와 새로 그릴 미래가 포개졌다. 지은호는 평소처럼 해맑았지만 이번엔 미루지 않기로 했다. 멈추지 말고 서두르지 말자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하루를 눌러 적어 내려갔다. 그때 DNA 부분 일치라는 연락이 지은호를 붙잡았다.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나 해서 등록해둔 거야 혹시나. 정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평생의 고개를 낮춘 기다림에서 나왔다는 걸 지은호는 알았다. 지은호는 자신이 입양으로 자랐다는 사실을 이미 담담히 말해온 사람이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면요. 지은호의 이 한 줄은 누구의 과거든 단정할 수 없다는 경고였고 동시에 누구의 마음이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오래 닫아온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자신이 버린 줄 알았던 것도 사실은 어디엔가 놓쳐버렸던 것은 아닐까. 사랑도 가족도 그리고 속도를 맞춘다는 약속도. 박성재는 회사의 공개 점검을 선언했다. 소화전 표식이 미세하게 어긋난 작은 오류가 반복되는 걸 보고 박성재는 외부 컨설턴트와의 계약서까지 다시 확인했다. 이지혁은 오늘 밤 바로 고치겠다고 말했으나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함께 고치는 게 맞아요. 그 말에 이지혁은 침묵했다. 그는 문제를 혼자 떠안아 빨리 끝내는 사람이고 지은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얽힌 손들을 풀어내며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다.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보완되는 두 사람의 방식은 이번에는 유독 부딪히지 않고 가지를 맞댔다. 누구의 손도 놓지 않기 위해. 그러나 오픈식을 빙자한 소개팅 초대장이 지은호에게 도착했다. 고성이가 재혼한 집의 세계에서 늘 바깥을 맴돌던 시절을 지나 지은호는 더 이상 주변인으로 머물 생각이 없었다. 처음엔 다 모르죠.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이지혁은 이유 없는 반대를 쌓다가 결국 자신을 드러냈다. 내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 나 너 잡아야겠다. 그 고백은 뜨겁지 않았다. 다만 단단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자기의 오래된 방을 천천히 정리해 나가고 있었고 그 방의 창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 말자는 약속의 반대말은 아니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는 방식에 가까웠다. 박성재의 싸움도 시작됐다. 박진석은 호탕한 외양 뒤에 계산 빠른 결정을 숨겼고 고성이는 자신의 힘이 어디서 태어나 어디까지 흔들리는지 알기 시작했다. 성재는 회사에서 추가 징계 없음이라는 결론을 끌어냈지만 외부 컨설턴트와 사내 누군가가 얽힌 흔적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성재는 친구 이지혁에게 솔직했다. 네가 나를 의심해도 괜찮다. 그 말에 이지혁은 오래전 대학 시절의 성재를 떠올렸다. 부유했고 서툴렀고 그러나 친구를 지킬 때만은 이상하게 끈질겼던 그들 두 사람은 버틴다는 말로 화해했고 지은호가 내놓은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오래 지켜보던 시절을 조용히 접었다. 이제는 앞으로만 가야 했다. 이상철은 정년 퇴직 이후에도 늘 같은 시간의 깨어 같은 길을 걸었다. 규칙은 그에게 세계의 질서였고 가족을 올곧게 묶는 끈이었다. 김다정은 아이들을 보며 한숨 대신
짧은 농담으로 아침을 여는 사람이었다. 조옥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그 반복 속엔 살아남으려 애쓴 기억의 열이 있었다. 김장수는 시큰한 몸을 부여잡고도 따뜻한 국을 들고 왔다. 혼자 아픈 날엔 내 얼굴이라도 보라고. 그 말은 타박 같았지만 사실은 안부였다. 서로 다르게 늙어가는 어른들의 방법은 모두 불완전했으나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아이들의 등을 밀었다. 이지혁은 부모의 노년을 보며 깨달았다. 단단함이라는 건 부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부러져도 다시 묶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 믿음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DNA 부분 일치의 상대는 의외의 장소에서 연결될 조짐을 보였다. 익명 제보 절차를 따라 다시 확인된 기록들 사이로 오래전 보육원 리스트와 시장 분실 신고서가 포개졌다. 지은호는 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적었다. 보고 싶거나 궁금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수십 번 받았지만 대답은 늘 비슷했다. 버린 거라면 궁금하지 않다. 그러나 잃어버린 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잃어버린 것은 누구의 탓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지은호는 자신이 사랑받고 자랐다고 믿는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괜찮았다. 다만 더 이상 버려진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흔들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먼저 약속할 뿐이었다. 이 약속은 이지혁에게도 파고들었다. 이지혁은 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미세한 어긋남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 같았다. 도면과 현장의 얼룩이 정확히 한 줄씩 비껴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외부 컨설턴트와 사내 누군가의 공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신이 맡은 현장 역시 그들의 바둑판 위에 올라 있었음을. 이지혁은 밤새 도면을 다시 펼쳤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성재야, 절차로 가자. 나도 같이. 이 말은 이지혁에게 낯설었다. 그러나 익숙해지기로 했다. 혼자 빠른 해결은 끝이 매끈하지만 함께하는 느린 해결은 시작을 바꾼다. 그는 시작을 바꾸고 싶었다. 그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관계를 키울 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그냥 잘 자요. 그 한 줄엔 미뤄둔 답이 들어 있었다. 다음 날 이지혁은 따로 묻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2잔 내렸다. 한 잔은 달게, 한 잔은 연하게. 지은호는 웃었다. 둘 다 연하게요. 오늘은. 천천히 두 사람은 같은 말로 서로를 붙잡았다. 서두르지 않기로, 멈추지 않기로. 박성재는 다음 수를 준비했다. 그는 과감히 내부 결제 라인을 투명하게 열고 외부 감사를 추가했다. 자신이 의심받는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재는 이 선택이 결국 회사를 살릴 거라는 걸 알았다. 고성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욕에서 한 발 물러났다. 박진석은 오래된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조용히 덮으면 더 크게 터지는 시대였다. 성재는 지혁에게 말했다. 내가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이게 맞는 절차라서 하는 거다. 이 말은 두 사람의 청춘에 대한 그리고 지금의 어른됨에 대한 선언문 같았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자녀들을 둘러싼 사건들 앞에서 더디게 그러나 꾸준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조옥예와 김장수는 서로의 허기를 알아채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가 쥐고 온 따뜻한 국은 말로 다하지 못한 사과와 다짐이었다. 정순이는 방 안의 불을 일찍 껐다. 기다림은 긴 숨과 같아 얕게 쉬면 더 괴롭다. 깊게 들이켜고 더 깊게 내쉬었다. 카페 온기 재오픈 날 문 앞에는 짧은 문장이 붙었다. 쉬어갈 자리. 첫 손님은 박성재였다. 성재는 오래된 미안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안함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컵을 들었다. 두 번째 손님은 이지혁이었다. 그는 메뉴판을 한참 보다가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다.
지은호는 조용히 물을 내어주었다. 오늘은 물이 좋아요.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각자의 사건, 각자의 고백, 각자의 속도. 다른 박자들이 기묘하게 어울릴 때가 있다. 그날이 그랬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익명 제보창에 새로운 첨부가 올라왔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메모시장 분실 우유 상자 옆.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 속 우유 상자 옆에 앉아있는 아이의 귀퉁이에 자신이 오래전 상상 속에서만 보던 표식이 있었다. 잃어버린 것과 버린 것 사이에 무수한 회색이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회색을 회색으로 두고도 앞으로 걸을 수 있다는 용기가 마음 어딘가에 놓였다.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먼저의 자신처럼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였다. 대신 도면을 덮고 카페의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하루의 물은 하루를 살게 한다. 밤이 되어 이지혁은 다시 말했다. 나는 비혼이지만 속도는 맞출 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 말자. 외부 컨설턴트와 사내 공모자에 대한 실마리는 서서히 모였다. 도면의 어긋남, 일정의 미세한 지연, 비용에 알 수 없는 회계 처리. 성재는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의 방패를 들었다. 이지혁은 밤마다 문제의 지도라는 이름의 펜을 들었다. 지은호는 낮마다 사람의 속도라는 이름의 눈금을 들었다. 세 사람의 도구는 달랐지만 향하는 곳은 하나였다. 어느 저녁, 김장수는 평소보다 많이 웃었다. 세상 참 간편하네. 뜨끈한 국 한 그릇이면 사람 마음이 나아지기도 하니. 조옥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젊을 땐 몰랐지 단단하다는 게 뭔지. 김다정은 자녀들을 부르며 말했다. 밥 먹자, 밥 먹고 다시 생각하자. 이상철은 식탁 앞에서 서툴게 젓가락을 놀렸지만 마음은 먼저 움직였다. 잘 먹어라. 힘내라. 그게 다다. 다음 날 카페 유리창에 아침 햇빛이 비쳤다. 쉬어갈 자리라는 글자 위로 반짝이는 먼지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라면이 끓는 소리. 가슴이 끓는 소리라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도 한 번씩 끌어올랐다가 잦아든다. 중요한 건 끌어오른 다음에 타버리지 않도록 불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지혁은 불을 줄이는 법을, 박성재는 불을 옮겨 담는 법을, 지은호는 불 옆에 의자를 놓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소식 하나가 도착했다. 부분 일치가 재검 권고로 바뀌었고 재검 권고가 면담 제안으로 이어졌다. 확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루를 건너게 해주는 문장은 확정일 때보다도 잔잔한 힘을 가질 때가 있다. 지은호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내일의 속도로. 그는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화분잎을 한 번 더 어루만졌다. 잎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살아있었다. 외부 컨설턴트의 실체는 아직 닫혀있고 사내 공모자의 그림자는 조금 더 뚜렷해졌을 뿐이다. 그러나 세 사람의 약속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 말자는 더 이상 한 장의 좋은 문장이 아니었다. 버려진 것과 잃어버린 것 사이, 빠른 해결과 느린 해결 사이, 사랑의 속도와 삶의 속도 사이. 그 사이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결론이 아니었다. 두 손으로 쥔 하루였다. 그 하루가 내일을 불러오고 내일이 모레를 부르면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고 다만 한동안 잃어버렸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끝까지 찾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언젠가 돌아오는 법이라는 것을. 그때 이지혁은 말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비혼일지 모르지만 너와는 속도를 맞춰 걷겠다. 지은호는 대답할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 말자. 박성재는 미소 지을 것이다. 사람과 절차를 함께 그렇게 또 하루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만히 끓어오르는 소리를 듣는다.